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는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주제로 새롭게 힘을 내고 있는 충청권 각 지역에서 현장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여 구들의 둔치에서 특집 뉴스를 진행하는데요. 먼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린 뒤 잠시 후 박정현 부여 군수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기독교 복음선교회 일명 JMS 총재 정명석이 4년 만에 또다시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이번에도 여신도 성폭행 혐의인데 충남경찰청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의 실질 심사가 지금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누구야? 지난 2009년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JMS 총재 정명석 씨. 지난 2018년 만기 출소 후 행적을 감췄던 그가 4년 만에 또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성폭행 혐의 인정하세요? 이번에도 외국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정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금산 월명동에 위치한 JMS 수련원에서 지난 2018년부터 3년에 걸쳐 10여 차례 넘게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성폭행까지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 들었습니다. 정명석은 메시아가 아니고. 또다시 불거진 신도 성폭행 혐의에 당시 JMS 측은 입장문을 내고 여성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7개월에 걸쳐 수사를 한 충남경찰청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이 일어나는 상습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들은 PPT 자료를 준비해 고소 내용에 반박했으며 현재 대전지법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JMS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향후 사법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20대 여성 피해자 5명도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정 씨는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지난달 26일 8명의 사상자가 나온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30일 발견된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 중이며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한 국과수의 감식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아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압수한 CCTV 영상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화재 원인과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난 7월 1일 대전과 세종, 충남의 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민선 8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그동안 어떤 변화와 성과가 있었고 또 앞으로 4년의 청사진은 무엇인지 장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최민호 세종시장은 미래전략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세종시 출범 10년이자 미래전략 수도 완성을 위한 원년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며 5대 추진 목표와 20개 세부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22명의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했습니다.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들어오는 만큼 행정수도에 걸맞게 자족경제, 문화예술, 의료복지, 교육특구, 한글 사랑 도시로 만들기로 하고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과 5성급 호텔 유치,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실행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또 법원, 또 중앙부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행정 수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자족 기능을 확충시킨다면 세종시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미래 전략적 수도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100일 동안 KTNG 인쇄공장 건설, 유망기업 13곳과 투자 유치 체결 등 높은 성과를 올린 반면 시내버스 무료화와 KTX 조치원 정차, 세종역 설치 등 공약 실행에 대한 실무 방안도 요구됩니다. 20대 전략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자문단 분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인류경제도시 실현을 내세운 대전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과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확정 지으며 이장우 대전시장 취임 77일 만에 굵직한 성과를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 과학과 경제 분야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주민 참여 예산 절반 삭감 논란과 같이 시민 참여와 복지 예산 조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끄는 힘센 충남 100일은 경기도와 베이밸리 메가시티 업무 협약 체결과 중소기업 18곳으로부터 4천억 투자 유치 등 경제 분야의 성과가 눈에 띕니다. 다만 여전히 안개 속인 수도권 공공기관 내포 이전과 삽교역 설치 등의 현안들도 임기 내 잘 풀어갈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부여하면 가장 먼저 백제 고도라는 사실이 떠오르면서 역사여행을 할 수 있는 장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부여군에서 건축한 한옥마을과 7, 80년대 풍경을 간직한 카페들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주말이면 전국에서 방문객들이 찾아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빈집과 허름한 건물이 책방 겸 카페, 소품샵으로 변모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멎은 듯한 마을 풍경과 맞물려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책은 물론 부여 청년들이 직접 쓰고 만든 독립 출판 잡지도 이색적인데 곳곳에 아기자기한 공예품이 감성도 자극합니다. 시골 감성 카페가 있어서 이제 오게 됐는데 굉장히 평소에는 느끼지 못할 만한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인근에는 1945년 지어진 옛집을 개조해 언덕길을 따라 넓은 정원과 텃밭, 체험장까지 갖춰 명소가 된 카페를 비롯해 눈과 마음을 평온케 하는 가게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추억이나 그런 감성을 느끼고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뭐 차를 마신다기보다는 정서나 풍경이나 또 그런 감성들을 마시고 가는 것 같습니다. 30여 채의 한옥이 들어서 있는 부여읍 쌍북리 뒷계 한옥마을. 이곳에 있는 한옥 카페는 이미 SNS용 사진 촬영 장소로 인기를 끌며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옥의 전통적인 구조를 그대로 활용했고 앞마당에는 평상과 예소품을 배치해 놓아 시골의 감성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한옥 느낌도 나고 다른 데랑 또 특색 있게 펜션도 있다 보니까 아까 오자마자 같이 사진 찍었는데 또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인근에 조성된 한옥마을에서 한옥 체험과 숙박을 할 수 있는 것도 부여 카페 체험을 더욱 풍성한 추억거리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부여 방문객 108만 명 중 35만 명 이상이 전국에서 이 같은 독특한 카페를 찾는 사람들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에 들어선 카페들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과거 역사유적 탐방 의지였던 부여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역사 문화축제인 제68회 백제문화제가 오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최근에 부여의 여러 가지 관광개발 사업이 확대되면서 백제문화제와 함께 더욱 눈길을 모으고 있고 특히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기대감이 큰데요. 박정현 부여군수 모시고 행사의 의미와 부여 관광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수님 오늘 백제시대 전통 의복을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나오셨는데 참 잘 어울리십니다. 옛날에 왕들이 입었다는 옷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1500년 전 백제에서 일어났던 이 한류 물결이 다시 재현된다는 점에서 이번 백제문화제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또 열리는 만큼 어느 해보다 많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3년 만에 정상적인 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축소돼서 2번이나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부여 국민들이나 관광객들께서 그동안에 백제문화제에 대한 갈증이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 백제문화제 특징은 뭐니 해도 백제문화제와 지역 상권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보고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들의 광장에서도 개막식을 필두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지만 시내에서도 퍼레이드나 지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지역 한마당 축제 같은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또 셔틀 택시를 이용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백제문화제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행사 또는 이것만큼은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7일, 8일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인데요. 우리 부여는 뭐니 해도 금동대학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백제문화를 대표할 만한 그런 문화유산인데요. 금동대학로를 주제로 LED 의상이나 토폼 등을 활용해서 현대적 요소를 가미해서 퍼레이드를 하는 건데요. 백제문화 퍼레이드를 시가지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9일 날 일요일인데요. 오후 7시에는 이곳 구들의 행사장에서 신라 나당연합군과 백제 군사간의 백제의 전투를 보여줄 건데요. 이거를 장기판 위에서 전문 연기자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마상 공연, 군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퍼포먼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건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그 보도가 나왔지만 올해는 이 부여 관광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라고 할 정도로 특히 이제 백마강 테마파크를 비롯해서 우선 관광 인프라들이 부여에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관광도시 부여의 미래 청사진 어떻게 그려나갈 계획이십니까? 최근 한 2, 3년간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관광 수요가 아주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여는 이제 옛 관광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민선 8기 앞으로 4년간 관광객 400만 명 시대를 저희들이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백마강 테마파크는 이미 조성을 했고요. 또 앞으로 백마강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백마강 국가정원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육지, 육상, 수상, 그다음에 공종 이런 데 세 군데를 다 활용한 육소공 생태 체험 관광 거점 시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규모 2천억 정도를 투입해서 한옥 호텔과 한옥 리조트 복합시설을 지금 만들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백제 옛 도읍인 부여가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참 가볼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부여하면 먹거리와 특산물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명소랑 별미가 궁금합니다. 예, 우리 부여는 볼거리뿐만 아니라 먹거리로도 아주 유명한 고장인데요. 특히 시설 원예가 전국적으로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 고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왕대추, 양송이, 표고버섯, 밤, 특히 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제철이고요. 밤 생산량은 전국 1위이고 부여 굿들의 알밤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유일하게 먹는 군납하고 있는 그런 식자재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 부여 곳곳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선선한 가을 날씨 맞아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부여의 매력을 만끽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유지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미국이나 유럽은 실내외 마스크를 다 벗은 상태라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져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현대아울렛 화재와 관련해서는 입점 상인들에 대한 금융 지원과 피해 보상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점검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전시가 상반기에 조기 마감됐던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재개하기로 하고 이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오늘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신청자를 받습니다.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전세나 반전세, 월세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 또는 청년 부부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 시는 최대 7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협약된 금융기관에 추천해주고 대출 실행 후 부담해야 하는 연이율 5% 가운데 4%에 해당하는 이자를 최대 6년간 지원합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의 여파로 지역 내 주요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시지부가 대전 지역 대형마트와 시장 등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해 배추 한 포기 가격은 3,321원에서 12,104원으로 264.5% 올랐고 무 한 개 가격은 1,663원에서 3,998원으로 140.4%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오이와 애호박, 대파와 양파도 같은 기간 30에서 70%가량 가격이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세종시 보람동 시청 인근 8층짜리 상가 1층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관계자 등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병원과 학원, 음식점 등이 입점해 있는 건물로 불은 3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1층 점포 3개소가 불에 타고 2층 점포도 일부 그을렸습니다. 충청권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납세자가 5년 사이 12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방국세청 관할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초과세액 일정분을 이듬해 부과하는 대상자가 2만 478명으로 지난 2017년 171명에 비해 119.8배 증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5년 만에 세금을 법정 한계치까지 내는 납세자가 늘어난 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세금 폭탄으로 돌려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장기화로 침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경기가 8월과 9월, 휴가철과 명절, 실외 마스크 해제 등으로 2개월 연속 반등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4월 거리두기 해제 직후 76.4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7월 53.8까지 떨어졌던 소상공인 경기 체감지수가 9월 71.6까지 회복하며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5월 101.0을 정점으로 3개월 연속 감소하며 70까지 떨어졌던 소상공인 경기 전망지수 역시 9월 89.9, 10월 91.3으로 2개월 연속 반등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400여 명 증가한 1,318명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지난주 대비 60% 감소한 수치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선 전날보다 100여 명 증가한 468명과 666명이 발생했고 세종에서도 184명이 추가됐습니다.